화가 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얘가 안 했다라고 생각할 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현명한 부모들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정말 진짜 잘하시네요. 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너무 여러 가지를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이요.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님들이 참 어려워하세요. 훈육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든 거의 청년이든 부모님과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훈육적 상황, 또 원칙을 가르치거나 전하고 싶을 때 제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혼내는 게 네. 과연 효과가 있냐. 지금 내가 이 혼내는 방식이 과연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혼남으로 인하여 이 행동이나 또는 이 습관이 고쳐질 것인가. 네. 이런 거를 정말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혼내고 끝, 네. 또 혼내고 끝, 네. 또 혼내고 끝. 되풀이해서 많이 혼내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서 더 화가 나는, 맞아요. 화가 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녀에게 더 혼날수록 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어떤 훈육적 상황에서 네. 바로 승질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걸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훈육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많은 그 뇌과학자나 신경생리학자들이 혼내는 게 생각보다 기억하게 하거나 마음에 새기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혼내기 위해서 동반되는 감정이 화내는 거잖아요. 네. 어머님도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벌써 애를 긴장시키고 그러면 애가 또 이제 엄마가 화내겠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애가 스스로 그 행동을 하게 하려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겨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됨의 노하우죠, 노하우. 네. 오늘 그 노하우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잘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엄마 화나서 막 난리 피지 않고 잘 안 치고 엄마가 하는 말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화내지 않고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말할까요? 짧게 말할까요? 무조건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짧게 말씀하시고 물어봐요. 이렇게 엄마가 지금 뭘 말했고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계속 행동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아이가 일부러 그랬다 내지는 분풀이로 또는 뭐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네가 어려운 게 있다.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에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 정말 훈육을 잘하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많이 도와줘요. 훈육이 잘 안 되는 집의 엄마에 대해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맨날 혼만 내요 이렇게 얘기해.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가 맨날 혼내기만 하냐? 너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냐? 그럼 애들이 엄마가 도움을 주지 하는 애들은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혼만 내는데 뭐가 좀 혼내는지 알아? 라고 할 때 애들이 이게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서 차분하게 묻고 답하고 결론적으로 엄마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네가 좋은 행동을 하도록 엄마는 진짜로 돕고 싶다. 그런 메시지가 아이한테 잘 전달돼서 아이가 실제로 좋은 행동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새롭게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의 변화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 부모의 기쁨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또 잘 혼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애가 좋은 변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건 당연하다. 이제 기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열광하는 거. 옷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게 엄마 그렇게 좋은 일이야? 그럴 때 너무 좋은 일이다. 나는 네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법을 익히는 걸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네 인생에 진짜로 큰 도움이 될 거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네가 실천해줘서 정말 기쁘다. 삶의 아주 중요한 습관을 네가 이제 슬슬 익혀나가기 시작한 것 같다. 변화된 행동의 의미와 변화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이 얼마나 기쁜지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교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얘가 안 했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에 갔다 왔어. 근데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놨어. 세탁기에 가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제자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를 아주 루틴으로 훈련하듯이 아주 잘 습관이 들도록 도와주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들의 태도가 진짜 다른데요. 얘가 안 한다 그러면 보통 미워요. 그러면 이제 혼내게 되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너가 나쁜 아이기 때문이야. 이러면 아이는 이제 나쁜 아이라는 취급을 받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시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지만 나쁜 기분을 풀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고 끝난다.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도와야 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게 왜 어려울까? 어떤 점에서 어려워? 이러면서 아이랑 같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 분석하고 찾아보고 이게 어렵구나. 뭐 예를 들어서 현관문 앞에 써붙인다. 집에 올 때마다 뭐 게임할 생각, 뭐 먹을 생각, 할 생각 때문에 다 까먹어. 그러니까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눈 시선 있는 곳에 학교 갔다 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방은 여기에 놓는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행동을 한다. 엄마 학교 갔다 와서 문을 열면 다 까먹어. 냉장고에 바로 뛰어가. 만약에 뭐가 붙여져 있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몸에 익히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겠죠. 몸에 저절로 익힐 때까지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뭐 빨래감 빨래통에 넣기 이것도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그게 왜 힘드냐. 빨래통이 눈에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넣겠는데 어쨌든 내 방에도 없고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안 되더라. 빨래통이 눈에 띄는 곳에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드럼통을 사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거실 눈에 띄게 딱 놓으니까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일이 사라지면서 평화가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 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왜 못하는지를 차분히 서로 얘기하고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뭔지 엄마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게 됐다. 이러면 엄마 진짜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이제 진료실에 올 정도면 정말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되게 슬픈 얘기지만 엄마가 도움을 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막 맨날 혼나기만 했지 도움을 준 게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그게 왜 어렵냐 생각하시는데 현재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움을 찾아야지 더 강력하게 혼내고 다음에는 아예 옷을 입지 말아라. 빨래통에 옷을 못 넣을 사람들은 옷 입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 기분만 상한다. 그래서 기분을 적게 상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고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덜 혼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를 내지 않는 데에도 그리고 또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데에도 이게 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이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되게 이제 현명한 부모님들은 내가 너무 지치고 화났을 때는 훈육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좋은 소리 나갈 수 없고
애기 들어줄 수도 없고 결국 내가 폭발하고 또 내가 후회하고 애랑 사이가 멀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훈육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좋은 원칙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 상태가 화가 났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쳤다 이럴 때는 그냥 오늘은 나를 돌보는 것으로 하고 아이 돌봄은 이제 좀 미뤘다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떤 좋은 습관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현명한 부모들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정말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너무 여러 가지를 목표로 삼지 않으세요. 이렇게. 밥도 흘리지 않고 먹고 옷도 제자리에 놓고 준비사항도 맨날 전날에 해놓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번 3개월 동안에 요거 하나만, 엄마 잔소리 다른 건 안 할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한 가지 행동을 몸에 배도록 집중한다. 또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야 넘어가, 어떤 날은 꼭 해야 돼 이러지 않고 비교적 일관되게 한 가지 습관을 몸에 배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주더라. 반복적으로 몸에 익혀서 숙달되도록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일단 아이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고요. 엄마도 요거 외에는 내가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니까 화도 좀 덜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러 가지 고쳐야 될 행동이 있다. 그럴 때 요번 3개월 동안은 요거 하나만 잘 고치자라고 했을 때 다른 건 참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참는 게 너무 힘들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잔소리하고 싶다. 혼내는 걸 참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시는데, 다른 엄마들하고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나라 엄마들이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했더니 얘가 그다음부터는 그거 제자리에 놓더라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거 한다는 건 우리 아이가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때로는 안심하고 때로는 노하우를 배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신다고 해요. 혹시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아이와 이 습관 하나만 고쳐보려고 한다라고 나는 정했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종의 가족회의라고 할까요?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 또 아빠는 나는 집 자체가 별로야. 그렇게 이제 모여서 그러면 뭐부터 고치는 게 나을까? 진짜로 가족회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정하고 실천하면 좋은데, 그럼 우선순위나 또 정해지는 기준이 주로 이제 부모님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누는 게 또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엄마 거 하나 하면은 애 것도 하나 해줘라. 애가 원하는 것도 같이 정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 의견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좀 받아주는 그런 회의구나 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긍도 하고 참여도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육할 때 아이 입장에서 좀 가장 상처되는 그런 말은 어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유대감을 끊는 말, 아주 쉬운 말로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관계를 끊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제 교정하자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아이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존재를 비난하면 안 된다.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적인 느낌으로 갖지 않게 하는 거. 그냥 너는 나한테 짐이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없어야 엄마가 또 아빠가 더 행복하겠구나, 이런 관계를 끊는 말을 하게 되면 여파가 크고 내가 자꾸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행동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엄마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엄마 자식이 아닌 게 아닐까, 신생아실에서 바뀐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행동을 바꾸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돼요.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계속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아이가 부모를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말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부모랑은 말하고 싶지 않다. 얘기 시작했는데 바로 혼내버린다.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죠. 뭐 말을 했는데 맨날 하는 말이 했냐 안 했냐, 이건 어디까지 했냐, 대화 내용 자체가 늘 내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맨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얘기를 또 뭐 어떤 아이는 유치원 이후에 엄마가 자기한테 한 대화는 했냐 안 했냐밖에 없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부모님하고 애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또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네. 엄마 아빠가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 네. 그런데 얘가 안 지킨다.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는 말하는데 애는 그게 무슨 대화냐. 대화를 한 게 아니다. 엄마 아빠의 주장만 계속했다. 이거 안 하면 밥도 안 줄 거고 핸드폰도 안 줄 거고 협박을 했다. 여기서 예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계속 얘기가 되니까 일방적인 주장 끝에 강력한 협박을 해서 아씨 그냥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약속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건 대화가 아니다. 또 이제 또 대표적인 또 유형 중에 하나는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아, 엄마 때는 초등학교 때 이랬다. 엄마는 시험 기간이면 밥도 안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제일 듣기 싫은. 부모 중심의 일방적인 자기 경험과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녀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제. 내가 어떻게 그동안 얘한테 했길래 나랑 얘기하는 게 왜 불편한 건가. 그러면 뭐 혼내거나 지 말만 했거나 말만 대화지 너무 요구하거나 협박했거나 또는 체크했거나 이런 대화의 방식이 쌓이고 쌓이면 벌써 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애들이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좋은 부모님은 자녀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호기심 있게 들어요. 이렇게 호기심. 질문하고 와 정말 우리 때랑 다르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오늘 좋은 훈육을 하는 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듣기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상위 0.1%의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능력은 수석자 연구가 있거든요. 수석한 사람들의 네네. 연구에서 부모가 강조한 게 뭐냐. 부모가 강조한 건